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여야에서 날선 공방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수의 언론 매체에 이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리성건의 냉면 목구멍 발언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 이렇게 묘사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으나 저 자리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기업 총수 중에 한 분이 냉면을 막 드시고 맛있었던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냉면사리 추가요. 냉면사리를 추가하려고 하자. 그때 리성건이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협 프로젝트 가져왔으면 우리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이 증거가 됐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 총수 중에 한 명이 냉면사리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네. 누군지 모르겠으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다라면은 굉장히 편안한 관점 속에서 한번 가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그릇 먹고 자연스럽게 한 냉면사리 추가를 했더라면은 최태원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채도 있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은 과거에도 북을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그릇 먹고 사리 추가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는 발언을 들었다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태원 회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예를 들어서 기업 총수 누군가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리성건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4대 그룹 총수들이랑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화 처음 봤다는 거잖아요. 생판 몰랐다. 네, 기껏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성건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SK가 운영하고 있는 워커힐호텔에서 잤다는 것 정도? 이 정도의 인연밖에 없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을 들은 옥류관 오창 참석 인사 냉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느냐? 경협을 갖고 왔으면 우리가 잘해줬을 텐데 라는 리성건의 발언을 들은 옥류관 오창 참석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참석 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우리 국정원장을 향해서도 어제 맹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장 이 소리 듣고도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하자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 분명 짚어야 될 문제다. 물론 이 앞에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장도 이것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기업인들을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는 얘기를 하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려고 작정으로 덤비는 거예요. 한번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엄하게 실책을 해가지고 그런 태도가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과거의 설례로 보면 북쪽에서 세게 반발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회담 대표를 장관을 바꿨어요. 김희정 장관님, 이거 뭐 같은 장관으로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경악할 일이죠. 저희 지난번에 평양 냉면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옥류관 평양 직접 운영하는 거를 유치한다고까지 했는데 맞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평양 냉면 뒤에 이렇게 추악한 얘기가 숨겨져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냉면에 민낯입니까? 냉면에 민낯이죠. 이게 남북관계 민낯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평화를 위한다면 더군다나 리성건 이분의 직함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과연 본인의 발언이 이게 조국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왕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북한에 정식으로 사과 요구하고 카운터 파트너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진정한 평화 통일이 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설설 기어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분위기라면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자리에서 면박을 당한 그 기업 총수들이 얼마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서훈 국정원장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라면 단서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리를 추가했대잖아요. 예. 그래서 공식 사과도 있어야 되고 예.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담당자 이성권 위원장 바뀌도록 압박하려면 우리 쪽의 책임자인 조명균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진짜 예의에 맞는 외교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북한하고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일본에 우리가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뭐 머리 끝까지 폭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데스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폭발했을 거다. 상대가 누군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우스운 꼴인지 나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예.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총수 3-4명한테 전화해봤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홍 원내대표가 전화하기 전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굴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말 한마디 갖고 문제를 삼으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기업 총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재판을 받았고 감옥을 갔다 온 기업 총수가 과연 네, 그렇습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재판을 정도 받고 감옥을 갔다 왔었던 분들이 네. 여당 실세에게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당장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을 때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싶으면 다른 경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재벌 총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문보다는 협박으로 압박으로 들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홍영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홍영표 의원이 재벌 총수 3-4명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일 없다고 했다라고 하자 야당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입조심하라고 반협박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강희정 우리 정무수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저건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전화해보자. 바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함께 지금 사무실을 3층, 4층을 함께 공유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진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했다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남북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조심. 예. 한때 불바다 발언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고 조금 전에 정세현 전 장관의 그 발언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도 바뀌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성건 교통위원장은 사실은 무슨 협상 대표로 나오지 않고 당시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두 번째 테이블에 어떤 그 맞이하는 측 북측 대표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오찬을 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무슨 뭐 대표단을 바꾸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더더욱 지금 이런 문제가 더 더해져서 이 경업을 국회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 통일장관 해임 결의안을 냈는데 이 장관 대통령 중심제에서 장관을 자르는 해임 결의안은 야당의 아주 좋은 수단이고 견제 수단인데 이렇게 명분 없이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경협을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협과 관련된 재반 판문점 비준을 요구를 했는데 야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또 통일부 장관을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습니다. 이 발언은 발언대로 처리하시고 저 장관 또 김희정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무슨 북한 이성건 발언을 가지고
우리 통일부 장관 자르는 문제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자르지 말자. 그런데 이 발언 하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조명균 장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재 기자들 가는 상황에서 탈북 기자가 배치가 되니까 북한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제 기자를 취재 못 오게 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좀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기자뿐만 아니라 통일부 출입 기자단 전체가 좀 분노했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남부 공동 연락사무소 증대축한다고 지난해 그 7월에 8,600만 원을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100배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 국민 혈세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유용을 100배 이상 하면서 국회에게 눈속임한 그런 부분도 아마 이 해임 결의안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언과 관련된 건데요. 발언도 냉면 발언 만 해당된 게 아니라 조명균 장관 본인도 당한 적이 있어요. 3분 늦었다고 뭐 주인 닮아서 관념이 없어서 뭐 시계도 늦고 본인도 늦다는 등 이런 면박을 줬고 또 14선언 때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파행된 게 북한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반평화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등 리성건이. 네,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시 조명균 장관은 당사자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했어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 것과 대한민국의 대표로 우리 국민들을 대표로 간 자리에서 뭐 관념이 없어서 3분 늦었네.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 우리가 대사 임명해서 보낼 때 보통 외교 행랑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임명하려고 하는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그 보내는 쪽뿐만 아니라 가야 되는 나라의 의사도 물어보고 대사를 보냅니다. 외교 관계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정말 유리 관계처럼 조심조심해야 되는 여기서 이 정도 발언이 계속 무례하게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깔보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성건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후퇴를 요청을 하려면 우리 쪽 장관에게도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면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봤지만 당시 백화원 초대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협소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굉장히 배려 있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은 전달합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대먹은 발언을 했다라면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이 언제까지 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 총수들에게 전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업 총수단에 전화하고 싶겠죠. 처음에 북한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북한이 요청해서 가게 됐을까요? 아니면 기업 총수들은 왜 북한에 가서 진짜 투자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가게 된 건지 억지로 간 거냐?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간 것들을 거냐? 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때의 발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내용을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화로 확인했던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칙 있는 한 발짝씩 내딛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제대로 된 발언이라든지 원칙 있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수차례 드러났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북한과의 정말 원칙 있는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조명균 장관을 해임하고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처럼 나와갖고 대한민국에게 예의 없고 원칙 없는 상태로서 협상에 임하게 됐을 경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이사 조치 해제가 대한민국이 자의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사 조치 해제에게 다